그러면 엑셀의 평균을 구해 보셨다면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되는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되는 자,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뭐죠? 조건이죠. 네?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뭐 할 거라고요? 엑셀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 보면 부서가 영업부 거기에 해당되는 엑셀의 내용이 이 부분 값이 얼마죠? 평균값이 75. 자, 한 개의 조건값에 해당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 자, 수고스럽지는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 개의 조건값에 해당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콤마 조건값 문자나 숫자나 식을 직접 입력한다. 그래서 영업부라는 문자값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에 묶어서 처리 콤마 평균 구할 범위 엑셀 범위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75라는 값이 나오죠.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조건이네요. 이거 엑셀이 7점 이상 조건이네요. 조건이 두 개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조건을 그러면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AND 조건이 됩니다. AND 조건. 여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어떤 계산할 거라고요? 액세스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average 조건이 몇 개? 두 개. if s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 주는 함수 average if s. 자,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마법사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수식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범주 모두 average if s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average range 아까 sum if s라는 함수 하실 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왔던 것. 자, 잠깐만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데이터 어디죠? 여기죠. 에 대한 평균 70점 암산하면 자, 그러면 average ifs 하실 때 아까 sum ifs 하실 때 합계 계산할 범위가 먼저 왔던 것처럼 계산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범위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부서 범위 그리고 첫 번째 조건값 이중 다운표 묶어서 영업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영업부가 아닌 80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 60 삭제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거 90, 70, 50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또 던집니다. 엑셀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조건 값. 그래서 식으로 적는 거죠. 70. 이중 따옴표에 묶어야 됩니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조건이 안 맞죠? 남아있는 세 개 중에 이 녀석이 조건이 안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한다고요?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값 뭡니까? 90과 50에 대한 뭐 평균을 계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확인.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인원수가 몇 명?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 거의 대부분이 여기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보고 5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죠. 네? 그러면 엑셀의 점수의 개수가 곧 인원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엑셀의 함수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 자, 이건 바로 할게요. 이걸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하겠다. 카운트 가로 열고 밸류인데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이제 범위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 그러면 5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이 식은 가능할까요? 이걸 카운트 가로 열고 이런 범위 트래그 가로 닫고 자, 식 작성은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오류 메시지는 나타나진 않은데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한 개도 없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식 작성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름 개수를 가지고 카운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함수를 써야 됩니다. 이때 무슨 함수 쓰냐면 count A라고 합니다. 카운터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저는 count A라고 읽겠습니다. 그냥 이건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자, 이걸 count A 가로 열고 홍길동 이렇게부터 이길동까지. 그러면 여기 안에 데이터가 뭐 문자 데이터 몇 개? 5개. 데이터 5개. 데이터 종류 상관없이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 count A 가로 열고 엑셀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자, 어쨌든 숫자 데이터도 데이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몇 개? 5개. 자,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위로 갈게요. 자, 위쪽에 있는 빈셀. 자, 이번엔 이렇게 들어갈게요. count 액세스 범위 드래그. 자,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죠? 4개. 자,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고요? 범위 안에 값이 없는, 즉 비어있는 빈셀, 공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카운팅에서 제외됩니다.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count A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 count A 부서 범위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여기 데이터가 4개 있다.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값이 없는 비어 있는 셀은 몇 개가 있죠? 여기 2개 있죠. 우리가 이걸 눈으로 우리가 암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작업을 해야 될 데이터가 몇 개? 100만 개쯤 되면 그 사이에 몇 개가 비어 있는지 카운팅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걸 헤아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셀, 공란이라는 걸 헤아려주는 함수 count blank라고 합니다. 이걸 count blank 가로 닫고 end. 자, 부서가 영업부 인원수는 몇 명? 몇 명? 요만큼 3명.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인원수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조건값이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count. 자, 개수 count. 조건이 달렸습니다. if. 요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할 겁니다. 그 인수가 이미 배웠던 인수이기 때문에 랭지 조건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그다음 조건값, 이중다운 변부서 영업 같고 여기는 인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냥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3. 자,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인원수. 자,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그 다음 한 개, 엑셀 70점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식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그럼 엔드인지 오화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건 엔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개수. 사람에 대해서 개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인원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자, 일단 개수 이퀄 바로 할게요. count 그 다음에 조건 if 복수 두 개 이상 s count if 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값을 찾으면 자, 이건 뭐 계산할 내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sum range나 average range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만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잠시 대기. 자, 그러면 요렇죠.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 몇 개? 이 두 개밖에 없죠. 자, count equals 첫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은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부서 범위, 조건값을 찾을 범위, 그 다음 조건값, 영업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이중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70점 이상.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이렇게 파악해 줍니다. 네. 네. 지금 그거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보여서 하는 건데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특정 행위나 열을 선택하시고 나누기 있습니다. 나누기. 따로따로 움직이기. 근데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건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더 헷갈립니다. 이게. 전체를 다 보고 쓰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제가 내용이 지금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발표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최소화시켜야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방금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런 거에 선택 들어가려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표할 때.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항상 계략적으로 그 내용이 웬만하면 하면 그 한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입장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이게 화면이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따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원래. 특히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발표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거기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자, 10부터 50까지의 데이터 중에 최대값, 가장 큰 값은 얼마죠? 네? 50이군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죠? 10이군요. 자, 최대값을 찾아서 표시해 주겠다. 맥시멈의 앞자리를 따서 맥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맥스. 범위 방식을 많이 씁니다. 숫자 데이터의 범위 방식.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최소값을 찾겠다. 미니멈의 앞자리를 따서 미. 데이터의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두 번째 큰 값이 여기인가요?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요건가요? 두 번째 작은 값이. 자, 그러면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5개니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100만 개가 되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라지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지.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지라는 함수 찾으시고 라지 확인. 자, 또 새로운 이제 인수가 나옵니다.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일단 해석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그리고 K 몇 번째 첫 번째 라지 큰 값을 표시하겠다. 2. 두 번째 큰 값을 표시하겠다. 3. 세 번째 큰 값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저는 2라고 설정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스몰은 바로 할게요. 또 반대 개념입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꼴 몇 번째, 두 번째 작은값 찾겠다. 몇 번째 작은값 찾겠다. 스몰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콤마 몇 번째 두 번째 작은 값을 찾겠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저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쪽으로. 최대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큰 값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는 뭐죠? 라지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라지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10부터 50까지 콤마 K 몇 번째 첫 번째 1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걸
최소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몇 번째 작은 값을 찾겠다는 함수가 방금 small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small equal small 데이터의 범위 array 몇 번째 첫 번째 1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0부터 50까지의 내용 중에 분산을 계산하세요. 혹시 분산이 뭔지 아세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표준 편차가 뭔지 아세요? 아마 일상생활 하시면서 분산, 표준 편차는 용어를 자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고요? 이거 통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시험 문제는 분산 계산한 함수가 베리에이션의 앞자리를 따서 VA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요 앞글자를 따서 STDV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부터 50까지 분산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이것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걸 VAR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드래그. 자, 잠깐만요. 넘버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원래 분산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값이 있어야만 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평균을 계산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평균 계산할 때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넘버죠. 그러면 분산 계산할 때도 필요한 데이터는 종류는 숫자. 가로 닫고 엔터. 이 분산에 루트 씌운 거, 루트 250이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STDEV 가로 열고 10부터 50까지 범위 설정 가로 닫고. 그래서 분산 계산한 함수가 VAR입니다. 표준 편차 계산한 함수가 STDV입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10부터 35까지의) 자료.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10부터 35까지의 내용들 중에 위치가 가운데 있는 데이터가 뭐죠? 20이죠. 이걸 우리가 중앙값, 중간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미디언. 자, 이걸 미디언. 그리고 10부터 35까지만 선택하세요. 10부터 35까지만.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자, 제 화면 다시 한번 더. 10부터 40까지 중에 위치가 중간인 것. 인 데이터는 20, 30이라고 대답하기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20과 30의 평균값을 씁니다. 그래서 미디언 중간값, 중앙값을 표시하겠다. 미디언. 뭐 의미는 짝수기가 있다고 홀수기가 있다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려고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100만 개가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 자료의 중간에 있는 위치하는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못 찾습니다. 너무 못 찾기보다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 화면 보시고 10, 20, 40, 40, 40이라는 이 데이터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40이죠. 그래서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 그걸 채빈 값이라고 합니다. 자, 함수명 이퀄 MODE. MODE. 그리고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엔터.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죠. 10, 가, 20, 나, 30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무슨 함수? 에버리지. 이제 어떤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인수가 넘버입니다. 요거 확인하세요. 인수가 넘버라는 거 숫자 데이터여야 한다. 자, 그러면 10부터 30까지 5개의 셀을 범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실제 필요한 에버리지에서 넘버라고 하는 건 숫자 데이터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문자잖아요. 실제 계산할 수 없겠어요. 숫자가 아니니까 이 녀석은 아예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평균 계산은 합계 나누기 개수라는 형식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합을 계산할 때 10, 20, 30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몇 개?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2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아예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함수명 옆에 A가 붙은 함수를 하나 앞에서 배우고 왔죠. count A.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verage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A. 자, 가로 열고. 자, 드래그. 자, 이 함수의 인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value가 아니고, 넘버가 아니고 value입니다. value. value는 뭐라 그랬죠?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평균 구하는데 다 참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와 나는 문자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 계산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숫자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데 참석시키겠다는 겁니다. 밸류.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이 녀석이 숫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0 더하기 20 더하기 0 더하기 30 하면 60이죠. 그때 더하기 합계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 몇 개? 5개였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차이점. 이건 실기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필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필기 시험.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자, 그러면 max a. 자, max라는 함수도 있었고 max a라는 함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max a는 그러면 원리에 설명되었으니까 max a 가로 열고 범위 설정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 가나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밸류니까 참여시킵니다. 뭘로? 숫자 0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최대값은 30이죠. 네? 자, 그럼 min A 해볼까요? min A. 자, 그냥 참고로 제가 화면 봅니다. 그냥 min 하면 넘버죠. 범위 설정하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min A 하면 value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5개를 다 min 최소값 계산하는데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와 나는 크기값, 문자는 사실 크기값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0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 됩니까? 0이거든요. 자, 그 밑으로 가죠. 자, 질문에 대답합니다. 홍길동의 엑셀 점수는 20점입니다. 몇 등이죠? 4등.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산하실 수 있죠. 근데 엑셀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사실은 계산을 등수를 못 매겨줍니다. 자, 엑셀이 등수를 매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의 성격은 엑셀 점수입니다. 엑셀 점수. 그러면 개인의 엑셀 점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개별. 그다음 전체 자료가 있어야 등수를 매기겠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럼 엑셀이 이제 등수를 매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자료를 기준에 의해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한다. 오름차순 기준. 내림자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한다. 내림차순 기준.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등수를 매겨야 될지 이 기준으로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엑셀 함수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자료가 뭐라 그랬죠? 엑셀 점수라고 했죠. 전체 자료가. 그러면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럼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를 해줘야 되냐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지시해야 됩니다. 그럼 엑셀이 내부적으로 높은 점수, 전체 이 자료를 높은 점수, 낮은 점수로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죠. 나열한 다음에 개인의 점수, 개별 점수가, 개별 자료가 20점인 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찾아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 딱 맞는 점수가 있죠.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에 가니까 맞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곧 등수가 됩니다. 엑셀에서 매기는 등수 방식.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방금 제가 엑셀 점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료들 중에 작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해야 될 경우가 언제일까요? 작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해야 될 경우 숫자 데이터도 데이터 맞아요. 엑셀에서 다루는 100m 달리기 시간이 짧아야 1등이잖아요. 마라톤 시간이 짧아야 1등이죠. 그런 내용들은 등수를 매길 때 어떻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상에 따라서 이제 이 방식인지 이 방식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정렬 방식이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과거에 등수를 매기던 방식이 처음 엑셀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등수 매기는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랭크. 자, 랭크부터 할게요.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랭크라는 함수 하시고 랭크 확인 됐죠. 자, 첫 번째 넘버가 개별 자료입니다. 즉 홍길동의 엑셀 점수 여기서는 자, 그 다음 REF REF 앞에서 카운트 if 하는 거 할 때 나왔죠. 전체 자료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order 방금 설명드렸던 정렬 방식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생략하니까 안 할 거 0. 그 다음에 0 아닌 다른 값. 컴퓨터는 이진수 0과 1밖에 모르는 기계라 그랬죠. 그래서 0 아닌 값 다른 값은 보통 1을 많이 적고요. 오름차순 방식이다. 그러면 지금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될지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야 될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자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이게 전체 자료가 어떤 자료죠? 엑셀 점수라는 자료죠. 엑셀 점수니까 점수는 어떻게 등수를 매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에서부터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취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 내려야 되겠습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러고 그렇게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림 차순 방식이죠. 그래서 0, 0. 그리고 확인.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전체 자료에 40점이 2개 있거든요. 이 녀석은 등수가 몇 등입니까? 엑셀 점수 40점이 2개가 있는데 몇 등이죠? 등수 매기 본 적 없어요? 보통 2등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1등이 50점이니까. 원래 그 다음 20점은 몇 등입니까? 그러면 4등이라고 대답하잖아요. 4등. 그럼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3등이 빠졌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방식은 같은 점수입니다.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등수를 어떻게 매기죠? 지금 40점이라는 녀석은 등수를 2등과 3등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점수를 어느 한 사람이 2등을 주고 어느 한 사람이 3등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수 매길 때 어떻게 줍니까? 2등으로 다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수 매기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2010 버전부터, 원래는 2010 버전부터, 어쨌든 올해 시험부터는 랭크 함수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랭크 함수를 방금 보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랭크.eq라는 함수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랭크.eq. 랭크.eq는 랭크 함수와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데이터가 같을 경우에 높은 쪽 등수를 매기겠다는 함수입니다. 랭크.eq. 이게 이퀄입니다. 이퀄. 데이터가 같다라는, 등수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게 매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위로 가겠습니다. 등수를 매길 때, 자, 여기 등수 매기, 홍길동이 등수 매겨야 됩니다. 랭크.eq. 자, 화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랭크.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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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eq. 똑같은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면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가면 되겠네요. 이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합니다. 자, 이꼴 랭크.eq 똑같습니다. 랭크하고 넘버 개별 데이터 홍길동의 점수 엑셀 점수 C20은 120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이렇게 저 하나하나씩 작성해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성해서 보니까 이 전체 현황을 보니까 뭡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자동체로 사용하는 변해야 이걸 다 맞춰줄 수 있겠네요. 변하는 주소 형태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콤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가 전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의 20점부터 이길동의 40점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확장형입니다. 확장형. 한 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다면 범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한 개의 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개의 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는 변해야 돼요. 자, 6명이 등수를 매기는데 제 등수 매길 때 5명에서 등수 매겨야 돼요. 앞에 계신 분한테 등수를 매길 때 4명 안에서 등수 매기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6명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되죠. 그럼 이 범위는 어느 위치에 가든가 자동체육이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똑같은 범위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위가 변하지 않는다.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이다. 무슨 주소? 절대 참조. 주소 위치는 무슨 키까지 조정한다고요? F4번 키까지 조정. 여기도 마찬가지 F4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계속. 네 가지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럴 때 나는 절대 참조인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고 콤마 정렬 방식은 네,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라고 했죠. 점수 계산은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럼 엑셀에게 어떻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 방식을 우리는 내림 차순 제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러면 40점은 원래 2등, 3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높은 쪽 등수를 매긴다. 보고 계세요? 이거 랭크점 EQ. 이거. 그래서 EQ가 같은 등수를 매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퀄.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VG. 자, 이건 방금 하셨던 형식과 동일합니다. 일단 의미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형식에 맞춰서 그냥 적을게요. 10부터 40까지 등수 매기려고 합니다. 등수 매긴 함수입니다. 똑같이. 자, 랭크점 의미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AVG 가로 열고 개별 데이터, 홍길동의 엑셀 점수 개별 데이터, 개별 자료.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콤마, 두 번째 전체 자료. 홍길동이 20점부터 이일동이 40점까지.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자동 치우기를 사용할 때 고정이어야겠죠. 절대 참조 F4번키 가지고 조정. 콤마. 방금 이런 질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주소 형태도. 자, 정렬 방식은 전체 자료의 성격이 엑셀 점수죠. 점수라는 건 높은 점수가 1등입니다. 그럼 엑셀에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수는 나열해서 등수 매기 세라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그 방식을 우리는 내림차순 제로.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 자, 뭔가 좀 이상해요. 자, 방금 40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40점은 2등, 3등을 가져가는데 어느 쪽에다가 2등 쪽에다가 등수를 매긴다는 게 랭크점 EQ라는 우리 등수 계산 방법인데 지금 이건 어떻죠? 2등, 3등의 뭐 같은 등수일 때 뭐 AVG, 에버리지입니다. 평균입니다. 등수를 평균 내어서 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2와 3, 2등, 3등을. 그럼 2.5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등수를 평균 내서 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전공 공대 아니죠? 네? 공대예요? 공대 아니시잖아요. 왜 아냐고요? 이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험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2등, 3등 아니면 무려 뭐 40점이 뭐 10개 중에 40점이 한 3개, 4개씩 있다고 하면 데이터 10개 중에 40점 4개. 그러면 등수가 지금처럼 뭐 4등이었다. 그럼 다 4등이 되면 그러니까 4등, 5등, 6등, 7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걸 다 4등에 몰아붙여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나중에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서 보통 저런 걸 어느 데이터가 결과를 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그게 그나마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나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편차라 그러거든요. 편차라 그러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평균값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실기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말이 나는 시험은 일반적인 그냥 생활에서 쓰는 내용만 나옵니다. 깊이 있는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기시험에는 AVG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에는 뭐 간혹 나올 수는 모르겠는데 실기에는 거의. 어찌됐든 개념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앞쪽에 일단 수학 삼각부터 먼저 보죠. 수학 삼각 1시트. 자,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한 개 정도만.
1번 가겠습니다. 1번. 저희들 교재 82페이지. 시험 준비에 가장 기본은 문제를 잘 읽는 거라 그랬죠. 표 1에서 최저층,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청수를 계산하시오. 당첨 청수 뒤에 층을 표시하시오. 12층. 랜드 비트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그러면 랜드 비트라는 함수 방금 배우셨나요? 무슨 함수였죠? 특정 정수, 두 정수값 사이에 뭐 임의의 값을 뽑아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자, 화면 보세요. 랜드 비틴. 이거 빨리 머릿속에 절차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 랜드 비틴을 통해서 계산하셔야 되죠.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한 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꼴 함수명 랜드 비틴 가로 열고 최저점 참조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추첨자 개별에 대한 최저점 최고층이죠. 그러면 C3, C4, C5, C6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되네요. 무슨 주소? 상대 참조.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 콤마 탑 최대 정수값. 자, 제 화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화면상에서는 D3셀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흰색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제. 그리고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때까지 D3. D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똑같죠? 추첨자 개별에 대한 최고층이니까. 그래서 상대 참조 가로다. 이게 식을 작성한 절차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문제에 보면 얘 숫자 데이터 뒤에 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 데이터 연결청이라는 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 데이터 연결하는 연산자 n% 연산자 데이터 연결. 그리고 청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엔터. 수정 완료가 되면 엔터.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자, 다른 기능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렸나요? 자, 뭐 보여드렸으면 한 번 더 보고 치고요.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은 상하좌우 더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요 기능은 아래쪽 방향만 먹힙니다. 더블 클릭. 요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됐어요? 아래쪽 방향만 먹힙니다. 그리고 기준은 빈행을 만날 때까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